학습지 5번 봅시다. 자,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둘이 참이다. 자, 이렇게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죠? 대우, not Q, not P도 참이고 R이면 not Q도 참이다. 이 4개 갖고 푸는 거예요. 자, 항상 참인 거 찾아라. Q에서 시작하는 거 없지요. P에서 시작하는 거, P에서 Q, Q에서 나달이니까 이거 모르죠. 안 되고. R에서 출발한 거, R이면 not Q, not Q이면 not P. 3번은 되겠지.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역은 거짓이냐 그랬으니까 역은 일로 가는 거죠. 자, 이 범위를 보게 되면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리죠. 0하고, 아니, 마이너스 3명 전에, 마이너스 3과 0 이렇게 되는 거고,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4. 요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안 치워지냐. 이 상태다. 자, 역은 거짓이냐 그랬는데, 이게 역을 보게 되면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not Q이면, 그러니까 not Q, 그러니까 not Q가 아니라 Q죠. 그러니까 Q이면 P가 거짓이냐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이면 P가 되나요? 자, Q가 P 안에 포함되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포함되니까 참이야. 틀렸고. 자, 대우는 거짓이냐? 대우가 거짓이면 본면제도 거짓이어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P면 Q가 거짓인지 확인하면 돼요. 굳이 대우 구할 필요가 없다. P면 Q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 맞네. 자, 이게 여기 참이냐 그랬는데 P면 Q이다가 참인 걸 봐야 돼요. P면 Q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고. 자, 대우는 대우 구할 필요가 없다. 대우가 그냥 구하는 과정을 또 할 필요 없으니까 본명제가 참이면 되는데, 자, Q라고 해서 P가 되나요? 되죠. 참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는 참이냐고 그랬으니까 not Q면은 이제 4보다, 그러니까 대우는 그냥 본문제 보면 돼요. not Q는 어떻게 돼? not Q는 요 4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not Q가 여기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참인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3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not Q이면은 not P다도 참이고, not R이면 not S도 참이고요. 그리고 R이면 not Q, 여기까지 참이다. 자, not R에서 not S 여기 있네요. 됐고. 자, P에서 not R, P에서 출발하는 게 어디 있어? P에서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Q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 없어? Q에서 출발하는 게 여기 있구나. 자, 그럼 P에서 Q, Q에서 not R이니까 이어지네요. 자, not S이면 Q냐, not S. not S에서 출발하는 게 없지? 이건 모를 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인 것은 기억, 니은.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말로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말로 나온 것들은 좀, 말 대신에 기호를 좀 바꿔주면 돼. 자, 3, 40대가 선호가 높은 거, 이걸 P라고 합시다. 자,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거 Q라고 해주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P이면 Q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싼 자동차는 이걸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판매량이 많다. 아까 이거 Q였죠. 그러니까 R이면 Q이다 될 거고. 연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이거 S라고 합시다. 3, 40대 선호도 높은 거 P라고 해주면 S이면 P다. 여기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 봅시다. 연비 효율성 어디 있어? S죠. 높은 S죠. S이면 가격이 싸지 않다. 가격이 싼 여기 있네. S이면 R이 있나요? 없잖아. S에서 P, P에서 Q, 그다음에 Q에서 R 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가격이 싸지 않은 가격 어디 있어? 나달이면은 판매량이 많지가 않다. Q, not Q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죠. 이거 세계에서는 이걸 추론할 수가 없어요. 안 되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판매량 어디 있어? not Q이면은 연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 연비 효율성 어디 있나? S. not S. 이거 있나요? 자, not Q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not Q이면은 나달이야. 근데 여기도 있네요. not Q이면은 not P네요. 아, 근데 여기 있다. 여기에 not P이면은 not S가 있으니까 쭉 이어지죠. not Q에서 not P로, 그 다음에 not P에서 not S로. 3번은 맞는 말.
자, 4번. 3, 40대 선호도가 높은 이게 P죠. 연비 효율성이 높다. S. P면 S가 있나요? P면 Q. Q에서 S로 가는 게 없죠. S면 P가 있는 거지. 모르니까 탈락. 선호도가 높은 P이면은 가격이 싸지 않다. 가격이 싼 거 P에서 R로 가는 게 있나요? P면 Q, R이면 Q만 있지 P에서 R로 가는 게 없죠. 모른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로 나온 것은 그 말을, 그 조건을 기호로 바꿔준 다음에 하나 착각해주면 돼요. 다음 5번. 자, 둘 다 0이 아니다와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은 같은 말이야. 자, 이것은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x가 0인데도 상관이 없다고. y만 0이 아니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은 아니고. 자, 이거 합이 0이 아니라 둘 다 0이 아니가 아니죠. x가 뭐 1하고 y가 그 2가 돼도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자, 곱이 0이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말과 곱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둘 다 0인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관계가 없죠. 디귿만 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는 짝수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이거 좀 뭘 쓴 거죠? 요거이면은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규주법이죠. 이것이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라고 하자. 둘 다 짝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해준 건 뭐가 돼요? 2배의 k 플러스 l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되겠네요. 1번, 2번은 탈락.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돼? 2배가 됐기 때문에 짝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똑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홀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2배에다 1 더한 거, 2배에다 1 더한 거. 합쳐주면은 2배의 k 플러스 l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건 여기서 이게 탈락. 1이 두 번 나오니까 이제 전개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탈락이네. 이제 얘네만 남았네요.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뭐가 돼? 얘도 짝수가 돼서, 근데 지금 뭐야? 합이 결국 뭐야? 합이 짝수가 되고 둘 다 합이 짝수가 된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a 플러스 b가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 규주법. 그 다음 7번을 봅시다. 자, 실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나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은 제곱을 해서 처리해주면 돼요. 자, 왼쪽 제곱해 봅시다. 왼쪽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절대값이 살아있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은 절대값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절대값 xy하고 xy를 비교해주면 무조건 절대값이 이런 게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됐지. 틀린 거고. 자, 이것도 같은 방법을 해주면은 x제곱 y제곱 2배의 절대값 xy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제곱해주면 x제곱 y제곱이고 마이너스 2xy니까 결국 마찬가지.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고 마이너스 xy는 양수와 x곱수도 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쪽이 크거나 같은 거죠. 같은 이유로 틀렸죠. 자, 이건 봅시다. 왼쪽 얼마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왼쪽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지워주고 얘네 비교인데요. 아까 했잖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게 되면은,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 써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게 무조건 큰 거에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방이 역전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쪽 방향 맞는 말. 디귿만 참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P는 공집합이래요.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야? P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요 집합이 0보다 적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0이 되거나 내려온 부분이 생겼다 그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Q의 범위는 저걸 넣어주면은 X 빼기 B에 오른쪽을 보면은 뭐가 돼요? 이거 두 개 푸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X 빼기 B의 절대값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X는 B가 아니라는 얘기죠. 0만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x는 b를 기준으로 4보다 크던가 4만큼 작던가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x의 범위, 요 범위 내에서 b를 뺀다 이 뜻이에요. 자, p면 q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p의 범위가 q에 속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그거 계산해주면은 a 값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a가 2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진리집합은 뭐야? x의 범위이기 때문에 a가 2가 되고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이 실수 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범위라든가 값은 x 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 0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 b가 지금 a, b가 뭐라고 했냐?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b 플러스 4는 양수가 되고 b 마이너스 4는 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니? 0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0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누가 빠지는 거야? 여기서 b는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자, b의 범위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고요. 이쪽에서 보다 보면은 4보단 적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자, 이렇게 이 사이에 0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b 값이 뭐가 되면 돼요? b 값이 1, 2, 3, 4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b가 1이 되면은 그러니까 x에서 b를 빼는 거니까 b가 1이 되면 누가 빠지는 거죠? 1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1일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1일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에요? 1 집어넣은 거니까 5 사이가 되는 거고 이 안에 0 있어 없어? 0이 있고 현재 b가 1이니까 x 누가 빠져요? 1이 빠져. 0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0이 이 안에 들어오죠. 자, 2 넣어도 마찬가지죠. 2 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쪽 6이 되니까 x 누가 빠지죠? 2가 빠져. 0은 안 빠진다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에서 2가 7이 될 거고 x가 3이 빠지니까 이 안에도 0이 있고요. 4 집어넣으면 0부터 8까지인데 이 안에도 역시 x는 4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0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상은 a가 2일 때 가능한 b가 1, 2, 3, 4가 다 됐어. 그러니까 몇 개가 생겨요? 1, 2, 3, 4 다 됐기 때문에 여기는 4개가 생기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가 두 번째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은 B의 범위가 A의 범위죠. 이거 접하는 거 했고 이번에는 내려간 거 봅시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케이스예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4-a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의 범위는 2보다 적다가 나와요. a의 범위가 2보다 적다는 것은 뭐예요? a가 자연수니까 1밖에 없는 거지. 그럼 조건 p는 뭐가 되는 거죠? 조건 p는 1 집어넣으면은 x제곱 4x 플러스 3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면서 x의 범위가 1과 3 사이가 되죠. 자, 이 범위가 저기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b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b의 범위는 아까 나왔다시피 어떻게 됐었어요? b의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요. b-4, b 플러스 4고 x에 누가 빠져요? b가 빠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4라는 것 범위가 1, 요 범위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 x의 범위가 수직선으로 해줄까요? 수직선으로 더 지저분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b의 x의 범위가 여기 q는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함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1하고 3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b의 범위 이쪽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 b는 5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가 빠지냐면 x에서 b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b가 빠지는 것 때문에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b가 자연수란 말이야. b가 자연수니까 b가 가능한 값이 1, 2, 3, 4, 5가 있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b가 1이 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b가 1이 되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똑같죠? 이게 5가 되는 거고, 누가 빠지죠? x가 1이 빠져요. 근데 1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1이 여기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b가 1인 경우에는 x가 1이 빠지기 때문에 이 1은 안 돼요. 자, b가 2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b가 2가 되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죠? x에 누가 빠지죠? 2가 빠진다고. 요 안에 2가 있잖아요. 2 빠지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가 3이 되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b가 3이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7까지가 되는데, 역시 x 누가 빠져요? 여기서 x가 3이 빠져버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얘도 안 되는 거지. 얘도 안 되는 거죠. 여기도 탈락. 자, 그 다음에 4인 경우. 4하고 5가 남았네요. 자, 4가 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누가 빠져요? 4가 빠지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는 요거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는 요건 되는 거지. 자, 5도 마찬가지로 5가 되면 얘가 1이 되고 9가 되고 x에서 5가 빠지죠. 그럼 요 안에 지금 뭐야? 1, 3 들어가 있죠. 이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1이 됐을 때는 b가 누가 돼요? b가 얼마지? b가 4하고 5가 됐죠. 아까 이거 계산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2가 됐을 때 아까 요거는 됐고요. 요거는 맞고 여기가 아까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자, 다시 볼게요. a가 2인 경우 다시 볼게. a가 2가 되면은 식이 x 빼기 2의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이 진리집합에 2만 있어. 그러니까 b가 이쪽 범위 x의 범위가 b-4 b 플러스 4인데 요 범위 안에 2가 있으면 되거든. 다시 한번 볼게요. b가 1이 된다면은 b가 1이 된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아, b가 4까지가 아니죠. 계속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자, b가 자연스럽게 1이 되면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죠. 이 안에 2 있지. 왜냐하면 x에서 누가 빠져요? 1이 빠지거든. 자, b가 2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하나씩 줄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는 3일 때 이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b가 1일 때니까 이거 5죠. 정신이 없네. 어차피 1만 뺐기 때문에 이 안에 2가 있으니까 1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2가 되면은 2가 빠지니까 이거 안 되죠. 이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x의 범위가 b가 3일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씩 올라가죠. 되고 왜냐하면 x에서 3이 빠지거든. 자, b를 뺀다고 그랬으니까 x에서 3이 빠지는 거예요. x에서 3이 빠지는 거지. 자, b가 4가 되면은 여기는 0, 이쪽은 누가 됩니까? 8. 요 안에 2가 있죠. 가능하고 x가 4가 빠지기 때문에 2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어. 이 범위 안에 2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 자, b가 5가 되는 케이스. b가 5가 돼 버리면은 x의 범위가 이거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여기 얼마가 됩니까? 이거
9가 되겠죠. x 누가 빠져요? 5가 빠져. 이 안에 2 있잖아. 이것도 되고요. 아니, b는 계속 가서 6이 돼버리면 2가 되고 x의 범위가 10이 되고 x에서 6이 빠지는데 여기도 2가 있죠. 여기까지 되는 거죠. 아까 뭐 어떻게 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가 더 커지면 2가 빠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생기네. 아까 b가 1일 때 1부터 4까지가 아니고 되는 숫자가 누구예요? 1, 2가 안 됐죠. 3,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죠. 아까 뭐 처음에 이상하게 A하고 내가 지금 B하고 헷갈렸었나 보네요. 이거 5가지, 여기 2가지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답이 되겠다. 자, 9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요렇게 뭐 주어졌대요. 정답을 하면 되고 여기 참이 됐대. 그러면은 R에 해당되는 집합이 P에 속하면 되겠고 P에 속하는 집은 Q에 속하면 되네요. 자, P가 기준이네요. P를 보면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까지 있는 거네. 이렇게 2개를 갖고 있어요. 자, R이 요 안에 포함되려면 요 R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R의 범위를 빨간색으로 해주면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은 R 누구야?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R이 P에 포함되려면은 B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적으면 되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R의 집합이 P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 들어가야 돼요. Q는 이걸 뭐가 되는 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다 먹었죠? 그러면 여기 A가 되는 거니까 A의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둘이 더해주시면 3. 얘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모든 명제 Pn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정수였기 때문에 모든 걸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하고 E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D하고 E는. 누가 성립해주면 그 다음 정수가 된다. 누가 성립해주면 그 다음 정수가 된다. 요거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시작은 어디서 상관이 없겠지. 왜냐하면 커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 모두 커버를 했기 때문에 ABC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일단 D하고 E가 같이 있는 게 답이고 ABC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보기 중에는 5번만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다음 6번. 자, 대칭 차집합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저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그랬는데 그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굳이 뭐 식으로 이렇게 조심 안 해도. 자, 이것은 어떤 뜻이 됩니까? 지금 여기가 이게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 아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만 남아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대요. 뭐만 남아있다는 얘기야? A하고 B는. 이 부분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결국 뭐야? 단독 A, 단독 B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그러니까 A하고 B 같으면은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방향 증명하고 이 방향 증명하는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됐대요. 이거 뭔 뜻이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부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같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비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있으면 안 되고 또 A가 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이 또 없다는 얘기네. 여기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국 이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뭐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 포함 관계가 아니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다. 물론 엄밀한 증명은 이 방향 증명, 저 방향 증명인데 시험 때는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라는 거 그거 신경 쓰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12번. 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이걸 만족할 때 A, B 중 적어다는 3의 배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규칙법을 쓰는 거죠. A하고 B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요 3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던가 1이 모자르던가 또 B도 마찬가지겠죠. 3 나눠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남든지 1이 모자르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해 주면은 9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9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니까 둘을 더해버리면 요 4개의 항은 3의 배수니까 이렇게 표시해 준 거고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돼요. 일단 이 두 개 중에 하나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놈은 정수기 때문에 숫자를 분류했을 때 3의 배수 아니면 3으로 나눠서 1이 남던가 1이 모자라던가 이게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3의 배수가 될 거고 이걸 제곱해주면 요 꼴이 될 거기 때문에 뒤에 1이 남겠죠. 따라서 요 C제곱은 3의 배수 또는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까 3의 배수 플러스 2꼴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 요 좌변은 나머지가 2꼴이 됐거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모순이 되므로 따라서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 자, 다자리엔 1이 와야 되겠죠. 1.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비례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양수 AB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할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양수라는 말이 나왔고 최대값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B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가 32가 되었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게 성립하거든. 자, 두 개를 쳐다보고 AB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AB의 곱한 형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식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요. A 플러스 B는 32 마이너스 AB를 반으로 나눈 거죠. 대입을 해. 그럼 2분의 32 마이너스 A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게 성립할 것이고 우리가 루트 AB를 라지 X라고 치환해 주면은 2를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X의 제곱이 될 거고 2 곱해 주니까 4X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2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오고 인수분해하고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8에서 4 요 사이가 된다고. 그럼 X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은 4가 되는 거죠. X가 지금 뭐였어요? 루트 AB였잖아. 그러니까 루트 AB가 4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 얼마예요? 4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는 AB니까요. 제곱해주면 되겠죠. AB 양수니까 그냥 제곱해도 방향 바뀔 일 없고요. 무리 없이 그냥 이게 16은 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최대값이죠. 16이 되겠다. 자, 14번 봅시다. 14번은 일단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값 구하랬는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곱해 봅시다. 자, 저거를 제곱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7x 6i가 되고 플러스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면은 42xy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8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18 더하기 둡시다. 뭐 4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xy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봐. 7x 플러스 6i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42xy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였어요? 이게 18이었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은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적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통으로 있네 같이 있네요. 그러면 18 더하기 18이니까 얼마예요? 36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거를 제곱한 것이 이거를 x라고 해주면은 x의 제곱이 36보다 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x와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적어요? 6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6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 이거는 RPM에도 있던 문제죠.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코시 슈바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곱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시 슈바르트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산술기하가 아니고 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잘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보다는 문제 풀량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 써놓고 비교하세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랬죠? x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x가 남아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x로 몰아주기를 가는 거지. 자, 이 식을 쳐다보시고 2y 플러스 z는 1-x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쪽 식에서는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2-x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봐봐. 제곱제곱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xy가 yz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y제곱 플러스 z제곱 딱 쓰시고, 자 1차식이 여기에 있죠. 여기를 보면서 2y 플러스 z 제곱을 해주면 앞에 숫자가 2하고 1이 곱해졌잖아.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것이다.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자 이렇게 써놓은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걸 x로 바꿔주세요. 여기는 5가 될 거고, 이거 뭐야? 이거 2-x 제곱이고요. 그거 나갔다. 이거 뭐야? 1-x의 제곱이 되겠지. 자, 전개하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x제곱, 5x제곱 넘어오니까 6x제곱, 마이너스 2x 혼자 있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여기 얼마가 있나요? 여기가 10이 있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9가 0보다 적거 나갔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근해 공식으로 가시고, 자, 이쪽은 6분의 절반 1 플러스 이쪽이겠죠. 루트 절반의 제곱 1,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6, 9, 54. 이거 54가 될 거고요. 이건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구했냐, 근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했기 때문에 괜히 계산했네요. 어차피 근각의 대관계로 해결되는 거죠. 어차피 이 둘이 근이기 때문에 이 둘 합쳐주면 얼마가 남아요? 6분의 2,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푸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조금 좀 접근하기 힘들다. 이게 두 가지 쟁점이지. 얘를 보고 2차식과 1차식의 조화를 이뤘고 최대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코시-슈바르트가 떠오르셔야 되고, x의 최대최소니까 식에서 누구를 없애줘야 돼? yz를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냐? 여기 2차식이 있죠. 1차식이 있어. 그래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헷갈리니까 써놓고 확인하자.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b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제곱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a 자리에 x에 누가 온 거니? a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y 제곱 이렇게 들어서 주시고, 여기 1차식이네요.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연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1차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요 a와 x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x가 나와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겠죠. a제곱.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by 이렇게 해서 y가 되려면 여기 b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적어놓고 이제 집어넣으세요. 이거 1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고, 그거 나갔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쪽이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x 플러스 y는 이렇게 여기다 루트 씌운 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해주면 어떤 뜻이야? x제곱이 a보다 적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x제곱 빼기 a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a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요 과정인 거예요. 이 접속식은 결국 한쪽 0만 들고 인수분해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얼마야? 3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7번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이거 일단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찍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양을 잘 보시면 문제가 S1이 이거거든. S2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 C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합이나 뭐 곱이 바뀌겠지. 그런데 최대나 최소가 극단적인 상황은 언제 나오냐면은 딱 둘이 같을 때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답만을 위한다면은 C의 위치가 딱 중간에 있으면 된다고. 자, 이 그림 보시면은 C의 좌표가, 여기 좌표를 보게 되면 여기 Y좌표 16이고 이거 X절편이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딱 중점에 있으려면 C의 좌표가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2,8이면 되거든.
그럼 그때 S1이, 요 위에 게 S1이죠. S1은 요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니까 높이가 8일 거란 말이야. 그럼 넓이 구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아니 8이니까, 넓이가 8이고, S2도 똑같이 8이 나올 거예요. 이때가 답이야. 그래서 답만 구할 거면, 여기다 8 넣고 정리해주면은 답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16에다가, 24죠. 24에다가, 이거 2분의 1이면 1이니까, 이거 답은 25예요. 이거는 뭐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어렵다. 풀이는 조금 뭐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는데, 자, 일단,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산술기를 막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산술기를 막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가끔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죠. S1 이렇게 있으니까 S1 더하기 S1분의 4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S2 더하기 S2분의 4. 자, 이렇게 8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산술기야. 그거나 같다 2배의 루트 4. 여기도 산술기야. 그거나 같다 2배의 루트 4. 그 다음 8이 되면서 이 값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6이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자, 등호 조건 보세요. 등호 조건 둘이 같을 때요. 그럼 S1이 S1분의 4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S1 제곱이 4니까 S1 2가 되거든. 근데 얘도 그럼 또 S2도 뭐가 돼? 똑같은 식이니까 2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이 둘이 같을 때 여기가 얼마예요? 8이고 여기도 8이야. 그러니까 S1이 2가 되는 상황이면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 S2가 더 커지겠죠. 이거 안 된다고. 또 얘가 되면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등호를, 그러니까 16보다 큰 거는 맞지만 16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이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S1과 S2를 좀 같이 보는 눈이 필요한데 보시면은 S1을, 이 C의 좌표가 뭐였죠? C의 좌표가 A, B라고 그랬거든? 그럼 A, B고, S1을 구해버리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좌표가 A니까, 넓이 구할 때는 부호 조심해야 돼. 이거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A 음수거든?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뭐, 집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기울기가 4니까, 요 비율이 1대 4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4배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a 제곱이 돼요. S2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4고 이게 마이너스 a니까 이쪽 길이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a 아니고 플러스 a죠. a로 표시했으니까 이거 길이 때문에 내가 부호를 바꿔준 것이고 좌표 간의 길이는 좌표에서 좌표 빼줘. 요 길이는 그냥 좌표 길이 빼줘야 되죠. a에서 마이너스 4를 빼줘야 돼. 그럼 a 플러스 4가 이 길이란 말이에요. a가 음수니까 4도 적은 거죠. 이 높이 역시 기울기가 4기 때문에 여기 8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4기 때문에 4배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2배의 a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본 거는 S1 더하기 S2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2a 제곱, 2a 제곱이 있으니까 4a 제곱이 돼요. 그 다음 여기가 8a, 2가 있으니까 16a가 되고 이게 32가 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서 4, 16, 16이니까 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6 쓰니까 잠깐만 S1 더하기 S2가 2a 제곱, 2a 제곱 이게 8, 16 맞죠? 그 다음에 16 16의 2배니까 32 플러스 계산이 16 맞죠? 1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가 무조건 뭐보다 크는 거예요. 16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저 식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잘 안 되고 여기도 약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S1 더하기 S2하고 S1분의 4 플러스 S2분의 4를 곱해주면은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크거나 같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로 봐야 되니까 여기 누가 봐야 되죠?
여기다 루트 씌운 게 A고 루트 씌운 게 X죠. 그 루트 씌워서 곱해준 거. 그럼 뭐가 됩니까? 루트 씌워서 곱해주면은, 이게 루트로 씌워서 곱해주면은, 2가 되죠. 2. 근데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쪽에, 요래, 루트로 씌워서 곱해주면, 그러니까 루트 S2 곱하기 루트 S2분의 2니까 똑같죠?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식이 성립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이고. 여기서, 요식은 S1분의 4 더하기 S2분의 4는 크거나 같다. S1 플러스 S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분의 얘가 16이었죠? 그러니까 요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있죠, 여기. 요 값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크거나 같다 쓰시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1 플러스 S2분의 이거 4였죠. 그 다음에 플러스 S1 플러스 S2 플러스 8. 요 식이 성립해. 자, 그 다음엔 칼을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은 얘 합이 16보다 커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거는 S1 더하기 S2가 16보다 크다는 사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산술계에다 쓰고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곱해주면은 4 더하기 8 되면 숫자 더 적어지네요. 이 등호가 성립할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둘이 같을 때인데 S1 플러스 S2분의 4가 S1 더하기 S2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얘네가 2가 되면 되거든. 근데 16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16보다 크거나 왔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게 위에가 16이죠? 이상하다 했네. 숫자가 바뀌었나 그러네. 16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16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16이 나오는데 이 등호를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가 2가 될 상황인데 얘는 16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동원하느냐 하면은 이 식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치환을 해주면은 이걸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x분의 16 플러스 x 더하기 8이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를 성립하는 순간은 저 x값이 4가 되는 순간이죠. 이 둘이 같을 동안 x가 4인 순간인데 이게 16보다 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거가 누구랑 누가 합친 거야? 이렇게 y 꼴 x라는 그래프하고 y 꼴 x분의 16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둘을 합친 거예요. 둘이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야? 4일 때 둘이 같을 거라고. 그래서 8부터를 보게 되면 여기 합쳐질 때 이 4일 때 최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 합쳐진 게 이거 커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진행하면서 이거 커지죠? 이거는 조금 감소하는데 얘 줄어드는 것보다는 얘 커지는 게 크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6이라는 것은 4를 넘어간 다음부터 계속 증가를 해. 계속 증가를 하는 거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16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요 16일 때가 결국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이 x가 16일 때고 이 16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25가 나오거든. 자, 이거 아니면 미분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라도 풀면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좀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너희 풀이를 보면은 굉장한 엄청난 아이디어를 썼는데, 자, 이제 좀 너무 좀 오버했어요. 다 줍시다. 자, 풀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8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좌표 동원을 해서, 아까 좌표 구했죠? 이거 A, B를 놓고 구했을 때, S1이 얼마가 나왔어요? S1 값은 2A 제곱이 나왔고요. S2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2배의 A 플러스 4의 제곱이었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풀이는 아예 그 B까지 동원을 했어. 그래서 S1을 다시 구해주면은, 자, 2분의 1이고요. 이게 A, B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 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 바꿔줘야 돼.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6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아까 내가 했던 대로 어차피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S1 아까 구한 대로 쓰세요. 2a 제곱이고요. S2는 계산하면 뭐였죠? 2배의 a 플러스 4의 제곱인데 여기 보시면 식역이 설파하니까 b가 4배의 a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4라는 식을 4분의 b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제곱해주면 16분의 b제곱이니까 8분의 b제곱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S1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a 제곱 집어넣으니까 약분하면 a제곱분의 2가 되고요. 여기 S2에 집어넣으면 8이 위로 올라가니까 b제곱분의 16이 될 거예요. 그리고 S1은 2a 제곱, S2는 8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여기 8이 있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요거하고 여기 8이 있잖아? 그래서 이 8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2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2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8분의 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6 플러스 4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로 묶어주시면 이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2로 묶어주시면은 이게 16 만들었으니까 4분의 b 플러스 16 묶었으니까 4가 남아서 b분의 4인가요? b분의 4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8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 거냐? 뭐야, 제곱이 나왔잖아.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에다가 얘를 집어넣읍시다. 이거 a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b 플러스 b분의 4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은 거냐면은 코시 슈바르츠가 식을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주면은 이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x제곱 y제곱 자리에 얘네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크거나 같다. 이쪽에서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비율 같을 때거든. 그러니까 a 대 x가 b 대 y가 될 때. 다시 말해서 ay 이꼴 bx일 때. 이게 좀 부가 이렇게 된 거죠.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구하는 게 이거고 요쪽 식을 기가 막히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a 플러스 a분의 1. 이건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곱해줘. 그러면은 b분의 4 플러스 4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제곱 앞에 1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붙었어. 그럼 이거 얼마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으면 되고 여기다가 1을 갖다 붙였죠. 1의 제곱. 요 식이 성립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인데 이 등호가 되는 순간이 요 값의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이렇게 여기 요즘 a 자리에 누가 온 거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온 거야. 그러니까 ay니까 ay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랑 1 마이너스 1 곱하기 b분의 4 플러스 4분의 b 이꼴 bx인 순간 b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1이 왔죠? x에 얘가 왔죠. a 플러스 a분의 2. 이거 성립하는 순간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요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우고
이 순간이고, A, B가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아까 B는, 그러니까 4A 플러스, B가 4A 플러스 16이었죠? 자, 여기에 있었죠? 이 두 개 갖고 이걸 연립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자, B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4는 여기가 어떻게 되나? A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B는 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거랑 누구랑 같으면 돼요? A 플러스 A분의 1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같은 방법은, 뭐 통분하고 비교해줘도 되는데, 그리고 뭐가 되면 돼요?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같아지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A가 얼마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둘이 같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면서 이 값이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 이거 너무 엄청난 풀이죠. 내 생각에 이게 1학년 문제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미분율 활용하면 조금 아까 좀 약간 어색하게 넘어갔던 거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A가 마이너스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 이 둘이 딱 중간 가운데 있는 순간이었고 그때 넓이가 각각 8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88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24가 나와요. 좀 너무 심했어요, 이제는.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자, 19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루트가 되어 있는 수는 일단 뭐 해보고 보는 거야? 일단은 제곱하고 보는 거예요. 제곱해주면은 이 둘이 더해주면 64 나오고요.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 묶일 거고 둘이 곱해서 루트 31 마이너스 2x 33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x 플러스 y가 15니까 이게 합치면 30, 그러니까 34가 앞에 있을 것이고 플러스 2배의 루트 여기가 31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가 15니까 2x 더하기 2y는 30이 돼. 그럼 2y는 30 마이너스 2x가 돼. 그럼 여기 33 마이너스 2y는 어떻게 됩니까? 33에서 이거 빼기 2y 자리 이걸 넣으세요. 30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3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x로 몰아주면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x가 양수를 했으니까 x가 양수고 y도 양수니까 여기서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여기 성립해야 되니까 15는 못 넘어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것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런 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최대값을 가지면 되는 거고 이 루트r을 보시면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쪽이 2분의 31이야. 자, 최대값은 아까 최소로 했네요. 최대값을 가려면 이게 가장 크면 되는 거고 이 2차 함수는 가운데가 가장 높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은 2분의 28 그러면은 14 반 나누면 얼마야? 7. 중점이 7이 되겠네요. 즉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x가 7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를 갖는 거죠. 자, 이건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이제 x가 7이면 y는 얼마예요? y는 8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자, 7 집어넣으면은 루트 x3 집어넣으면 31 빼기 14 더하기 여기는 33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17 여기도 얼마예요? 루트 17 그리고 얼마야? 2루트 17이 이 문제의 최대값이 될 거고 문제에서 뭐 하랬어요? 최대값 제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해주면은 4 곱하기 17 그래서 68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일단 루트가 있는 식을 제곱하고 보는데 이게 산술기하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 내부의 식을 보게 되니까 뭐야 이게. 물론 이거 산술기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면 이렇게 여기 2차 함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20번. 자, 이거는 전에 수업에 했던 내용 같은데요.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둘이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둘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두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만났다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나와야 되겠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한쪽에 뭐라 해줍시다. a 빼기 1의 x제곱. 자, 이쪽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플러스 a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a는 0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Q를 잇는 두 직선 그랬는데 이게 교점 이렇게 있으면은 알파 베타로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어차피 두 점 모두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에 좌표를 알파로 넣어주면 y좌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읍시다. 1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알파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4a 알파 뭐래도 귀찮네. 그냥 둡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a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거고 베타가 있는 점의 좌표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a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죠. 자, 기울기 구해주시면 자 베타 빼기 알파 둘이 빼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이쪽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4a가 묶이면서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니까 지워질 거고. 자, 약분하고 남는 것만 적으세요. 베타 플러스 알파 남고 빼기 4a 이렇게 남죠. 근데 아까 여기서 요거 같다고 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알파 베타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a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a. 근데 다행히도 얘만 필요하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 빼기 4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묶읍시다.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4a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칸이 계속 모자르네. 좀 지울게요. 자, 남아있는 것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 파란색만 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4a 이렇게 돼요. 일단 처음에 할 작업은 무엇이냐? 여기가 차수가 맞먹으면 안 돼. 고쳐야 돼요. a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요구의 최소값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를 난데없이 이걸 뭘로 보는 거야? 괄호치고 이렇게 만들고 플러스 4를 해주셔야지. 자, 그럼 뭐 나옵니까? 5 더하기 a-1분의 1 더하기 4배의 a 빼기 이렇게 해야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해준 거야? 이거 양수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5는 그대로 있고요. 2배의 루트. 이 곱해주면 4니까 이 값이 9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쪽 괄호 안에 최소값이 얼마야? 9야. 근데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전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최소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죠. 21번.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거의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니까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고 같다라고 놓고 몰아주면은 a 빼기 1의 x제곱 슉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ax 넘어가서 마이너스 2a는 0이다. 자, 두 근이 뭐가 된다? 이거의 두 근이 교점이 되는 거예요. 교점이 되면서 알파하고 베타가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자, 알파 베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한 풀어봤거든. 똑같아. 교점 하나 알파, y좌표 둘 중에 편한 거 여기다 넣읍시다. a 알파 제곱, a 알파. 하나 베타, a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기울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둘이 빼주면 a로 묶이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a로 묶이고 베타 빼기 알파. 자, 이 기울기 약분해 주시면 a로 묶은 상황에서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자, 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괄호치면은 플러스 차수 낮춰줘야지. a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빼기 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되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 나오고
플러스 A-1분의 얼마가 남냐? 1이 남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A. 그 다음 무슨 짓 해야 돼? 여기 AA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2A 플러스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2를 무조건 갖다 붙이고 여기 A 빼기 1로 만들고 A 빼기 1분의 1을 해주고 플러스 1이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3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이것이 크거나 같다 2배에 둘이 곱해주면은 2 남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이쪽에선 최소값.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이 전체식의 최대값. 자,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답 뭐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어디야? 정신이 없네. 22번 위에 있구나. 자, 좀 지우고. 자, 저렇게 존재했을 때 직사각형이 내접을 했대요. 근데 이게 내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두 변이 위에 존재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변이 위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렇게 내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변이 내접하는 경우는 다시 그리겠지만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최대값을 m1, m2 넓이에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L은 L2니까 이제 각자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황부터 봅시다. 자, 이게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뭘로 찾아요? 닮음으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y고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게 닮았어요. 그 다음에 8하고 17이면 15면은 피타고라스에서 17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y 대 요거 작은 거 y 대 작은 삼각형 y 대 여기가 8-x죠. y 대 8-x는 그러면 큰 거 15 대 8이 되겠네요. 15 대 8이다. 자, 곱하고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20 마이너스 8x가 얼마냐? 8y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뭐 산술기하를 써도 되고 아니면 대입해서 어차피 넓이는 xy잖아. xy 구하는 거니까 x에 넣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15 왜 다 8의 배수지? 15 곱하기 15네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y는 8 아유 미쳤네. 잠깐만. 안반이 안 된다. 여기서 이게 8회가 이거니까 y는 어떻게 돼요? y는 8분의 120 마이너스 15x. 이렇게 전개해서 2차 함수를 풀어도 돼요. 이게 좀 식이 좀 지저분하겠죠. 자, 우리 근데 산술기하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다시 정리해 주면은 15x 더하기 8y가 얼마가 됩니까? 15x 더하기 8y가 1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5x 더하기 8y 15x 더하기 8y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이거 곱해주면 120이죠. 120xy. 근데 여기가 120이야. 양변 제곱해 주시면 120 제곱 크거나 같다 4배의 120xy 이렇게 될 거고 하나 지우고 4 약분해주면 30이 나오네. 자, 그래서 첫 번째 m 값은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고 자, 그때는 등과 성립할 땐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15x 이꼴 8y가 되는 거고 합해서 120이니까 각자 60씩 가져가면 되죠. 그럼 x의 값이 얼마입니까? 15분의 60이니까 4가 될 거고요. y는 8분의 60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자, 둘레의 길이는 이거 2배씩 하면 되죠? 2x, 2y니까 이건 8이 되고 2배 해주면 15가 되니까 그때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23. L1은 23.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가능성 있는 거는 자, 어떻게 대접하는 거냐면 한 변만 대접하라고 그랬죠. 한 변만. 그러니까 한 변만 대접하는 거니까 좀
지우고요.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요렇게 대접하는 거죠. 요렇게.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라는 봅시다. 자, 닮음을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닮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아무데나 되는데 요걸로 할게요. 여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여기가 17이었죠? 그러면 x 대 17은 자, 밑변이니까 만만한 게 높이죠. 자,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높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넓이 공식을 이해해주면 h 곱하기 17하고 밑변 높이하고 15 곱하기 8이 같겠죠. 둘 다 밑변 높이 가능하니까. 그럼 h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7분의 120이 돼. 따라서 작은 것 대 큰 거. 작은 거 요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분의 120에서 y를 뺀 거죠. 이거 대 작은 거 높이. 계속 귀찮네. 이럴 때는 차라리 y를 여기로 넣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겠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게 작은 것 대 큰 거, 작은 것 대 큰 거. 아까 한 17분의 100 이거죠. 정신이 없네 이제. 16이 상실됐다. 자, 내항 외항 해봅시다. 120-17y는 17분의 120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17분의 120x 플러스 17y는 120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또 산술기하 씁시다. 그거 나갔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20xy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역시 정리해주면 아까 식이 똑같네. 제곱과 정리해주면 xy는 얼마가 되겠어요? 적거 나갔다. 30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m2도 역시 3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단지 이제 귀찮은 건 변의 길이겠네요. 자, 언제 성립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둘이 같을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같으면서 60이 되고 얘가 60이 돼야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2분의 17이 되겠네요. y 값은 17분의 60. 자, 2x 17. 이거 2y 해주면 어이구 17분의 120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L2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7 플러스 17분의 120. 자,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숫자 얼마까지 키우려고 그러냐? 자, 여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60, 83. 83에다가 17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800이 있고 821이 있고요. 10하고 30이 있고 그 다음에 87, 56이니까 560이 있네. 그럼 얼마냐 이게? 12, 13, 1300 넘어가죠. 1400, 1411이네. 요거 1411. 그 다음에 17장 17 곱해주면 17의 제곱이니까 289. 그 다음에 이거 곱해주면 120이 나오죠. 자, 이러고 틀리면 짜증나는데. 1하고 9니까 0이죠. 그 다음에 182니까 1 올라갔으니까 2가 남을 거고, 얘가 하나 넘어갔으니까 1820. 아휴, 힘들죠. 푸는 요령은 좀 별게 아닌데, 계산 너무 지저분히 만들어놨네요. 23번, 수도 없이 풀었지, 이제. 자, 어떻게 넣는다? 자, 이게 PM을 X, PN을 Y라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X분의 4, 플러스, X분의 4 해놓고 Y를 씁니다. 자, X분의 4, 플러스 PN이 뭐였죠? Y분의 H가 7이었죠. 자,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지. 자,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다. 어떤 관계식? 자, 이렇게 수선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선이죠. 수선을 주면은 반드시 넓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왜냐하면 요 PM은 잘 보면은 요걸 쪼개봅시다. 요렇게 쪼개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넓이랑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걸 S1이라고 할게요. S1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사 높이가 X. 그러니까 얼마야? 2X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남은 부분을 S2라고 할까요? S2는 2분의 1 밑변이 7이고 높이가 Y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 2분의 7Y 이렇게 된다고. 근데 S1하고 S2를 더해주면은 전체 삼각형인데
이거는 여기가 30도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수선레바를 내리면은 비율이 2대 1이야. 그러니까 이 빗변이 이렇게 직각이 되면은 이거 절반이란 말이야. 높이가 2분의 7이 되겠죠. 그 밑변이 얼마예요? 사구 높이가 2분의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의 높이가 2분의 7이 돼요. 그럼 얼마가 돼, 합이? 이 합이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합치면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죠? 2x 플러스 2분의 7y는 7인 상황에서 x분의 4 플러스 y분의 7의 최소값 찾는 건데, 자, 이거 우리가 테크닉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2x분의 2분의 7y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주면 숫자 나오는 거 누구야? 이렇게 숫자 나오죠? 8 숫자로 나오고요. 이렇게 숫자로 나와서 2분의 49가 숫자로 나오죠. 자, 그리고 자, 플러스 전개해 주시면은 여기 y분의 14x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곱해 주시면은 x분의 여기도 14인가요? 14, x분의 14y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산술기가 쓰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얼마야? 2분의 16이 들어가면서 65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죠? 14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게 2분의 65에다가 14 나오면 28. 그럼 2분의 56. 56에 65를 더해, 56에다가 65를 더해주면 121인가요? 2분의 12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구할 거는 얘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 값 7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7을 더해주고, 7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분의 4 더하기 y분의 7은 크거나 같다. 2분의 121 곱하기 7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14분의 121. 이것이 최소값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24번. 자, 24번 같은 경우도 딱 꼬라지를 딱 보니까 이제 코시 슈바르츠가 떠올라 줘야 된다. 왜? 이렇게 돼 있고, 뭐, 1차씩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합시다. 일단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요건, A는 요거니까 보자고. 2차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코시 슈바르츠.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X제곱, Y제곱 여기 있네요. 여기. 얘가 3 이하래요. 그 다음에 1차식 보니까 X 플러스 Y가 왔죠. 그럼 A, B가 1이 온 거죠. 그럼 이렇게 줘주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있고, A, B 1이 온 거니까 1 더하기 1이야. 그리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얘도 좀 변하죠. 3보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5보다 적은 거예요. 6보다 적거나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 6보다 적거나 같아요. X 플러스 Y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6 사이에 있는 거. 자, 최대값. 루트 6. 그래서 M값은 루트 6이니까 제곱해주면 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X, Y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산술기가 쓰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되는 거죠? 2배의 루트 X제곱 Y제곱인데 얘가 지금 3보다 적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2분의 3 적거나 같다. X, Y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정확히는 절대값 써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범위는 X, Y의 범위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 그냥 버릇돼 있어야 돼. 루트에 제곱되어 있는 식은 절대값으로 풀려야 돼. 그냥 풀면 안 돼요. 지금 실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란 말이 없잖아. 자, 어찌됐든 x, y에 누구 찾는 거예요? 최소값 찾았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거 최대값 제곱한 게 6이고 최소값 제곱해주면은 4분의 9. 자, 정리해주시면 4분의 33이 되겠죠. 그래서 끝났고요. 또 있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끝냈습니다.